여기서 이제 작은 부분의 질문인 건데 감수성의 문제와도 일치합니다. 당장 아까 이제 카드 뉴스를 제작하던 친구들한테 사실상의 재밌는 방식의 이제 해고 통보를 한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제 세대만 하더라도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수성이 높다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아, 그 친구들 간의 작별이 자연스럽게 화해롭게 될 수 있는 거야?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뭐 작별은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면 너네도 이 보스 활용해서 만들어서 나한테 보내줘. 왜냐면 저와 함께 해줬던 친구들이니까 그렇지. 계속 챙겨서 가는 건데 그냥 장난삼아 대체되려면 대체됐어.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들이 어쨌든 저랑 같이 살아가는 저의 동년배이자 제 후배들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지금 한 명 공시 준비하고 있고 한 명은 로스쿨 가겠다고 대학 편입 준비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그 메시지를 주려고 그렇게 말했던 건데 되게 동일한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울산에 되게 주목하고 있는 이유도 울산이 피지컬 AI의 가장 전선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 현대차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AI 패권 경쟁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피지컬 AI의 경쟁력이에요. 중국은 생산성이 좋고 제조업이 발전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큼의 숙련공이 없거든요. 그럼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훨씬 더 양질의 숙련공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숙련공 데이터를 가지고 피지컬 AI를 만들어냈을 때 대한민국이 AI 패권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럼 숙련공들의 수많은 뭐 정말 강한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재분배 정책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일단 내가 해보는 사업에서도 내가 해보는 활동 속에서도 어떻게 대체해봤고 어떻게 소통해봤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그걸 잘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게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이걸 접근하냐 아니면 정말 사람들을 설득해봤고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미래에 예를 들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피지컬 AI를 하면서 그 피지컬 AI에 동참하는 숙련공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보상, 뭐 스톡 옵션부터 기업의 지분 그리고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어떠한 수익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분들은 타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좋은 게 이거 부분에 대해서 하정우 AI 수석이 전면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이랑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민주노총과는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계속해서 소통을 시도하잖아요. 어쩔 수가 없다.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우리가 무조건 안 돼라고 해버리면 대한민국이 다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그 민주노총과 적당한 타협 혹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미래의 정치인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민철 씨 얘기가 굉장히 새겨들 게 많고 그러니까요. 예. 특히나 그 이제 전통 민주당 지지자 나 같은 사람 네. 이런 사람들이 좀 새겨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정치 리더급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회의원까지 그 낮은 단위까지 다 그 감동 스토리에 우린 다 취해 있거든. 민주당 계열 역대 대통령 다 눈물에 그렇죠. 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눈물의 이거의 극단이야. 이런 인생이 어딨냐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지도자를 찾을 거냐? 아닌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면 그 앞으로의 정치 자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네. 이 얘기를 하다 왔는데 지금 민철 씨 얘기는 AI 잘 활용할 줄 알고 인스타를 통해서 자기 표출 잘 할 줄 알고 대중 선동력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령 강남 8학군에서 태어나서 좋은 대학 좋은 집안에서 쫙 온들 어떠냐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전통 민주당 지지층이라면 엄청나게 거부감을 느끼겠지. 그렇지. 고난의 서사가 왜 없냐. 일단 네. 한동훈이 같은 자를 어떻게 리더로 삼느냐. 그렇지. 이제 이건데 그 지금 민주당의 그 우리 같은 풀뿌리 지지자들은 진짜 지나온 세대가 좀 어둡고 힘들었던 건 사실이거든. 억울한 죽음도 많고. 아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집착이 참 안 버려질 거야. 그렇지만 민철 씨 같은 세대들이 그 새로운 정치 리더에 대한 이제 주장을 막 하게 되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근데 현재는 되게 어두워요. 왜냐하면 이번 그 지방선거 다가오는 지방선거 출마자 거의 전원이
다 옛날 사람이야. 어, 새로운 자원 보고 하나도 또 보고죠. 새로운 그러니까 지금 네. 새로운 선거운동도 새로운 자원도 새로운 체험자도 없어. 네. 쭉 흘러왔던 거야 연장으로. 지금 이게 마지막 몸놀림이겠지.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를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면 변화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건 엄청 소중한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너무 해석이 과잉일 수도 있는데 이정현이라는 사람이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돼가지고 자꾸 세대 교체 후보들을 다 젊은 사람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아마도 이런 그 정민철 씨가 얘기했던 그런 그 세대적인 맥락을 최대한 포용한다고 언사라도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네. 문제는 구고영 씨건 잘못 짚은 거다. 말이라도 제 얘기는 아니, 실제로 예. 이정현이 와서 할라든 게 세대 교체했다면 굉장히 신선하고 잘 됐을 걸. 그게 아니지. 레토릭은 엄청나게 세대 교체를 얘기한 건 그러니까, 맞거든요. 말 사실은. 자체는 그렇게 말 자체만 했는데, 그랬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근데 문제는 저는 이정현 위원장에게 약간 공감을 해주자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말에 맞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지 없었지. 그러니까 인재가 없었다라고 보는데 근데 약간 또 제가 느끼는 이제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민주진영에서 소신 발언했던 모든 청년 정치인들은 갈려 나갔거든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청년 정치인 중에서 소신 발언했던 사람이 있는가? 그 대세에 편승한 사람들이 대체로 살아남고. 예. 그러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저번 맞아. 경향TV 예. 끝나고 지금 저한테 이준석이다, 뭐 박지연이다, 아니면 그거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도 정말 제 눈에 보일 정도로 꽤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저 아직도 그 뉴스공장 나가면 채팅창 하루 종일 제 욕만 있어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 민주 진영의 지지자들은 누굴 품고 갈 거냐? 그러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어떤 뭐 기자 같은 사람들만 품고 갈 거냐? 이런 질문을 저는 꼭 던져보고 싶은 거죠. 어떤 왜냐하면 모 기자가 누구예요? 아이고 실명 거론 할 수 없고 저는 너무 예. 알 것 같은데 예전에 수요일에 한번 나오신 분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네. 너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론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존재를 했죠. 그 갈등과는 저는 별개로 얘기하는 게 지속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받아들여 주냐.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제 소위 586 분들은 윗세대에 대해서 되게 저는 강력하게 발언을 많이 했던 걸 역사적 사료를 봐요. 말도 못했죠. 예. 다 뒤집어 엎었지. 저는 가장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유시민 선생님이 김대중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보면서 위에 막 치받았죠. 예. 근데 문제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 판에 존재하게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전 제 편이 없거든요. 제 세대가 없어요, 민주당에. 안 온단 말이에요. 이미 반민주당 정서 강해서. 그러면 나는 그냥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건가? 라는 그러니까 민철 고민이 씨가 드는 거예요. 이 접점을 우리가 찾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뭐냐면 그냥 기존 민주당 지지자라고 시대 변화를 모르는 건 아니야. 예. AI 혁명도 올 것이고 지금 맞는 인간 유형은 옛날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런데 당장 정치 자원을 뽑을 땐 생각이 달라져요. 국회의원 선거를 하고 대통령을 뽑고 지자체 구청장을 뽑고 할 때는 정확한 말씀이에요. 예. 네, 딱 자기 원래부터 가져온 그게 있어. 정치는 그런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이 고정관념을 벗어야겠구나. 그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이게 교체라는 게 아까 이제 유시민 작가의 그 발언도 얘기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갈 때도 정말 그 교체가 극적이었어요. 그럼 진영 간에 뭐 같은 손바꿈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동교동계하고 상관없이 완벽하게 정당을 따로 만들었고 그럼. 노무현 정부라는 거는 김대중 정부의 어떻게 보면 단절적인 측면도 상당했거든요. 그래. 근데 그런 그 교체를 주동했던 사실은 뭐 386으로 시작해서 지금 586이 되고 또 세대적으로 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여전히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기득권화된 과정에서 우리 청년 정치인들이나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벽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제 세대 40대를 얘기하면은 40대는 대체로 그분들한테 정치적으로 지향이 갔다고 편승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저항하지 않고 편승을 했는데 민철 씨 세대는 제가 보니까 이제 저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맞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대와 분리된 측면이 저희는 저항을 못했어요.
근데 저항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뭐 저도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지는 못해가지고 네. 뭐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거죠. 제가 그래도 지금 이만큼이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제 채널이 있어서요. 네. 물론 제 채널에도 피해가 크게 오죠. 근데 그래도 저는 제 채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통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도 뭐 인격적으로 표현하는 것들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나도 심한 표현들이 지금 이 민주지형 갈등 속에 많잖아요. 좀 굉장히 싫어요. 예를 들어서 전 이동영 선생님이랑 대화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접점이 없잖아요. 네, 네. 방송에도 나가본 적이 그러니까, 없고 네. 그냥 다음 코너 때 한 번 해서 그냥 사진 찍어서 같이 사진 찍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이동영 작가님이 색백좌 발언 때문에 한창 극우들한테서 테러를 받고 있을 때라 또 저는 극우와 싸우는 입장에서 그분과 연대하고자 존경하는 이동영 선생님과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어그로를 끌려고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일부러 예, 전략적으로 그래서, 한 건데.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민주지형 갈등 상황에 와가지고 딴지 게시판에서는 저보고 그래 존경하는 이동영 선생님이라 하는 앤데 저 싹이 노랗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김어준 선생님도 너무 존경하고 전 심지어 자유대학 토론하는 매일신문 보수 언론에 나가지고 김어준 선생님 존경한다고 얘기했다가 수없이 많은 욕을 먹었던데 저는 너무나도 여전히 동일해요. 저는 매일 아침 그렇게 민주지형을 지키는 그 에너지와 동력은 엄청나게 큰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모든 분들을 민주당의 선배님, 민주지형의 선배님으로 생각하면서 배우면서 그 길에서 제가 가야 할 길을 찾으면서 가고 있는데 저보고 똑같이 그런 진영 싸움에 A, B 논란에서 삐민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저는 대체 이 진영에서 정말 대한민국과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더 나은 길을 찾겠다고 뛰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소모적 논쟁에 제가 빨려 들어가서 동력을 잃어버린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이게 민천 씨 같은 분이 귀하기는 한 게 저도 사실은 저보다는 어리니까 어린 30대, 20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많은 자리를 해봤는데 대체로 민천 씨가 아까 이제 비판을 했던 그런 부류들이 어떤 거냐면은 특정 정치인의 계파화가 돼 있거나 이미 네. 20, 30대인데도 네. 그걸 발판으로 삼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승진을 요망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 직업 정치인으로의 태세를 일찌감치 배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자원으로 젊은 자원으로 추천받고 잘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정민철 씨처럼 약간 이견을 뭔가 수용하고 얘기하는 구조가 잘 안 만들어져 있어서 솔직히 걱정이 되고 선생님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바뀌어야 되는 생각 안 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 누구 계보 밑에 들어가면 네. 형 동생 하면서 이제 뭐 민평련 뭐 이런 식의 이제 조직 속에서 활동하면 그건 그것대로 계통이 있겠죠. 그쪽이 아니면 이제 대중을 얻는 사람. 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수많은 대중에게 이제 뭐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그 둘 다가 아닌데 정치적인 이제 관심도 있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한 그 과학기술에 대한 실력 등등 하여튼 제가 좀 뒤죽박죽인데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저도 처음에는 뉴 이재명 뭐 올드 이재명 논쟁이 굉장히 괴로웠어. 네, 맞아요. 왜냐면 그 선생님 댓글의 그러시죠. 네. 비난이 이건 완전 일배 수준으로 싸우는구나. 이건 뭐냐.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문구 로서리 그렇죠. 미운파 예. 그건 완전 분열 세력이거든요. 맘먹고 들어온 걔들이 작당하나 뭐 이런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그리고 이런 논쟁은 그냥 살아있는 정당이면 필연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국힘에서 먹이 싸움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이건 노선 싸움이거든. 그렇죠. 노선 투쟁입니다, 이게. 예. 뭐 아주 좁히면 또 이제 민주당의 당권 싸움이라고도 아주 좁히면 좁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뭐 정치 문화 건강성의 한 징표라고도 보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는데 민철 씨도 자꾸 이렇게 다 수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어느 한쪽에서 막 디립다 싸워도 괜찮아요. 옛날 유시민 작가처럼 하란 말이야 지금. 유시민 보니까 보세요. 지금. 유시민이가 다 68세인데 뒤집어서 그냥. 68세인데 완전 구루처럼 모두가 고개 숙일 얘기 그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은 나이 들으면 할 줄 알아요. 누구도 공격하지 않을 그 말. 그런 말을 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내부의 정치 투쟁을 여전히 하는 거예요. 그 정치 투쟁이라는 게 때로는 아주 파괴적이고 소모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재명이라는 강력한 존재를 두고서 무엇이 이재명 시스템을 더 견고히 하느냐에 대한 일종의 싸움이니까 절대 나쁘지 않아. 난 유시민 씨 너무 부럽던데? 아직도 팔팔해. 팔팔한 거야. 네. 뭐 약간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재단 강연에서 강연 안 이런 그래도 논란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되셨던 것 그 같더라고요. 나는 예. 나는 이렇게 계속 그냥 그 젊게 살고 싶다. 뭐 좋게 말하면 젊게죠. 그냥 뭐 철없이 살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부럽다. 저도 저 나이 때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약간 그런 거예요. 뭐 닮고 싶은 어른이 누구냐라고 보면 뭐 그런 모습이겠죠. 그 나이에도 그렇게 마음껏 자기 주장하시고. 근데 그러면 저도 자기 주장을 좀 해보자면 지금 이제 우리 민주진영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 ABC 논쟁에서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중도층의 다수, 이 민주진영의 중도층 다수는 뭐라 생각하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